CBT 80문제 풀이 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생애 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생애 주기는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생애 주기란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전 과정이다. 3. 개인의 생애 주기의 순서는 연령대와 관련이 없다. 4. 정체성의 위기는 발달의 가능성을 낮춘다. 5. 정체성의 위기는 부정적 상태만을 의미한다. 몇 번일까요? 예. 생애 주기는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과정을 생애 주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노인 부양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사적 부양은 가족의 보살핌만 해당된다. 2. 시설 중심의 노인 돌봄이 필요하다. 3. 공적 부양은 노인 본인에 의한 부양이다. 4. 사회와 가족의 협력으로 노인 부양 문제를 해결한다. 5. 노인은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에 의존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공적 구조, 사적 구조라 하죠. 공적, 그리고 사적. 그런데 어떤 게 더 많아야 돼요? 그렇죠. 공적 부양이 더 많아야죠. 거꾸로 장기요양보험인데 본인 부담금 20% 안 내고 80% 내고 국가가 20%, 국가랑 공단이 20% 낸다 그러면 들어가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부담이. 그래서 공적 부양이 비율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도움이 필요한 입소 대상자 5에서 9명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을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양로시설 2. 노인요양시설 3. 노인복지주택 4. 노인공동생활가정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은 4번, 5번 헷갈려요? 5번이에요, 5번. 저기 입소 대상자라 그랬죠? 근데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 있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어요. 요양자가 들어가는 거는 시설 급여예요, 시설. 그래서 이 2번의 노인 요양 시설이랑 5번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랑 요양 시설이에요. 이거를 노인 의료복지 시설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노인 의료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그래서 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소규모 9명 미만의 입소시설을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게 가정과 같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소규모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노인요양시설은 10명 이상, 10인 이상의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10인 이상이냐 9인 미만이냐 이거에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이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냐 이걸 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양로시설하고 노인공동생활 가정, 노인복지주택,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주거복지시설이에요. 주거복지시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기요양 혜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양로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다 장기요양 등급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생활하는 그런 거고, 노인복지주택은 임대주택 있죠. 그런 데서 사는 분들. 근데 다 주거복지시설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경로당이나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이런 것들은 여가복지시설이라고 해요. 여가복지시설. 구분을 하셔야 돼요. 4번 다음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상담을 한 후에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을 해요. 그 다음 과정 가로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종료 혹은 지속. 가로 아래에 있는 걸 찾는 거예요. 1번 서비스 내용 안내, 2. 서비스 자원 배분, 3. 서비스 내용 평가, 4. 서비스 기간 안내, 5.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네, 5번이죠. 이거는 장기요양 등급이 나온 다음에 시설을 이용하든 재가를 이용을 하든 복지용고를 이용을 하든
어쨌든 요거를 할 때는 필요한 게 있어요. 뭐를 제출해야 된다. 장기요양 인정서.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인정서를. 그래야지 이분이 재가인지 시설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서비스 신청 접수 방문을 하게 되면 이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서로 정보를 얻는 그런 과정. 그래서 이 어르신한테는 어떻게 해줄 거고 이런 거 보호자는 또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나요? 이러면서 상담을 하겠죠. 상담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계약을 체결을 해야지 서비스가 제공이 돼요. 그 이후에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종료 혹은 지속이라는 거는 이 대상자가 뭐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아니면 타 시설로 갔다든지 아니면 가정으로 집으로 가서 우리는 재가 서비스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퇴원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종료이고 계속 남아있는 경우는 지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5번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하여 병원에 가자고 한다. 이때의 대처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병원에 가기 전에 주유비를 청구한다. 2. 근무 시간에 병원 동행은 어렵다고 말한다. 3. 시설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달라고 말한다. 4. 대상자를 차량 뒷좌석에 앉혀서 병원에 간다. 5. 요양보호사의 개인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정답은 5번이죠. 개인 차량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요양보호사가 운전해서 갈 수는 없고 대상자를 차량 뒷좌석에 앉혀서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운전을 하게 되면 대상자는 차량 뒷좌석에 앉긴 앉지만 요양보호사가 그 옆에 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6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인지지원 서비스로 올바른 것으로 고르시오. 1. 개인활동 지원 2. 기본동작 훈련 3. 말벗 격려 위로 4. 일상생활 함께하기 5. 일상생활 동작 훈련 뭘까요? 인지지원 서비스 몇 번이에요? 5번? 3번? 다른 분은요? 번호마다 다 되면 답은 하나 나오겠죠. 일상생활 함께하기. 개인활동 지원은 인지가 아니에요. 인지지원 서비스가 아니라 개인 생활을 함께하면서 기억을 하게 만들거나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인지가 좋아지게 하는 거지. 개인활동은 뭐예요? 관공서 가고 병원 모시고 가고 이런 거잖아요. 말벗 격려 위로는 정서 지원 서비스고 그쵸? 일상생활 동작 훈련은 물리치료사가 하는 거고요. 그쵸? 네. 일상생활 함께하기예요. 7번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건강증진, 소득보장, 재가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노인보호 전문기관 2. 노인요양시설 3. 노인복지관 4. 노인교실 5. 경로당 뭘까요? 교양 나왔어요. 교양. 복지관이죠. 교양을 쌓으러 복지관을 가야죠. 우리가 이제 취미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걸 경로당에서 할 수 있어. 경로당. 근데 교양을 쌓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노인복지관에 가면 여러 가지 하잖아요. 노래교실도 있고 붓글씨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노인의 교양 이게 나오면 노인복지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8번 다음에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보안장치가 마련된 개인 사물함을 제공한다. 노인의 금전 및 물품 관리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된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5.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몇 번일까요? 네. 개인의 사물함 제공, 보안장치가 됐어요. 그리고 노인의 금전,
물품 관리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거는 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열쇠가 잠기는 그 서랍장 이런 거를 제공을 한 거는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9번 다음과 같은 시설의 생활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시오. 이씨 할머니는 외부에서 시설에 방문하여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고 방에 들어와서 구경하는 것이 불쾌하였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4.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5.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몇 번일까요? 네, 여기는 사생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사생활. 비밀 보장은 전화기를 놓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 나오는 거 있죠. 개인 휴대전화도 안 되고 전화기도 없어서 가족과 소통도 안 되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거는 비밀 보장이에요. 비밀 보장. 그런데 답에는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같이 나와요.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거 사생활에 해당되는 거. 사진을 막 불쑥불쑥 들어와서 사진 찍고 사생활 침해 당하잖아요. 그래서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가 침해가 되었다. 10번 월별 입소 비용을 미납한 노인에 대해 어떠한 안내 없이 강제적으로 퇴소시킨 경우 노인학대 유형은 1. 유기, 2. 방임, 3. 신체적 학대, 4. 경제적 학대, 5. 정서적 학대. 뭘까요? 강제적으로 퇴소를 시켰어요. 유기죠, 유기. 강제적으로 퇴소시켰는데 경제적으로 뭐 학대한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노령연금 통장 가져가가지고 돈 빼고 통장도 안 가져오고 이건 경제적인 학대예요. 부동산 이런 거를 마음대로 막 자기 명의로 바꿔버린 거 부모님 거를 그런 거는 경제적인 학대예요. 돈하고 관련돼 있는 거. 근데 이거는 미납한 노인을 강제로 퇴소시켰어요. 이건 내다 버린 거나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보호자가 월생활비도 안 내고 면회도 안 가고 이것도 유기예요. 근데 이거는 시설에서 강제로 퇴소시킨 거죠. 이것도 유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11번 의료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 영역 중에서 입소 생활 단계에 속하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청소를 하려고 해도 대상자가 거부한다. 1. 입소 여부의 자기결정권. 2.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3. 시설 생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전원에 대한 의사표현과 자기결정권. 5. 부당한 이유로 퇴소당하지 않을 권리. 정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 같아요? 청소하려고 하는데 대상자가 거부를 해요. 전원이라는 거는 다른 데로 가는 거를 전원이라고 해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원, 입소 여부는 입소할 때 보호자가 하잖아요. 입소하는 거. 근데 사실은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상태가 어르신이 상태가 안 좋은데 의식도 없고 그런데 자기 결정권이 되겠나요? 네. 그런데 입소 여부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청소에 대한 거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12번 다음의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요양보호사가 특정 대상자의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를 한다. 1. 방임 2. 유기 3. 성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정서적 학대. 정답은 성적이죠. 성적인 평가를 했다 그랬으니까 성적인 학대이겠죠. 그 다음 13번 다음과 같이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가한 성희롱 유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요양보호사가 요거는 답이 나와버렸네요. 특정 대상자를 상대로 가슴이 풍성하다는 등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말로 하는 성희롱이잖아요. 그래서 언어적인 성희롱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14번 업무로 인해 근로자의 능력, 자원,
욕구들이 업무상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직무 실패. 2. 직무 역량. 3. 직무 만족. 4. 직무 유기. 5.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15번. 업무 수행 중인 시설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행동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상자를 맞이하였다. 2. 대상자가 식사를 흘리는 모습에 버럭 화를 내었다. 3. 독감에 걸렸으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업무하였다. 독감에 걸렸으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업무를 했다고 그랬어요. 4번. 동료 요양보호사의 학대 행위를 목격하고 모르는 척하였다. 5. 시설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약국에 가기 위해 외출을 하였다. 정답은 1번이 맞는 거죠. 4개는 다 안 맞는 것들이죠. 16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평가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요양보호사 A씨는 요양원에서 일을 하며 기관장으로부터 수시로 꾸중을 듣다 보니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이번 기회에 일을 그만두고 나에게 더 맞는 일을 찾으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자 하고 퇴사를 결정하였다. 1. 합리화. 2. 무시하기. 3. 극복하기. 4. 의미 바꾸기. 5. 의미 약화시키기. 정답은 이거는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꾸중을 들었잖아요. 뭔가 잘못을 하고 그럼 내가 일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혼나서 그만두는가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건 나한테 맞는 일이 아니야. 더 나한테 맞는 일을 찾아서 가야 되겠어. 이거는 자기 합리화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7번.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에 불이익을 받았다. 이때 상담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치매안심센터. 2. 근로복지공단. 3. 방문요양센터. 4. 지역자활센터. 5.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정답은 5번이죠.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이런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장기요양요원이에요. 장기요양요원.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센터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예요. 18번. 다음 중 고혈압 대상자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2. 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하게 한다. 3. 알코올 섭취로 열량을 보충하게 한다. 4.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 5. 염분을 하루 6g 이상 섭취하도록 한다. 6g 이상. 이상이요. 이상인지 이하인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정답은 4번이고 고혈압 대상자는 저염, 저지방, 저지방 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6g 이하여야 되는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19번. 다음 중 간접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성기능이 향상된다. 2. 간접 흡연도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 3. 후각과 미각이 향상된다. 4. 간접 흡연 시 폐활량이 증가한다. 5. 암 발병과는 관련이 없다. 간접 흡연도 폐암 이런 거 걸리잖아요. 근데 간접 흡연하는데 성기능이 좋아지고 후각과 미각이 좋아지고 폐활량을 좋아지고 암도 안 걸리고 그러면 간접 흡연 해야 되겠죠. 그쵸? 이게 다 되지도 않는 얘기를 써놓은 거죠. 간접 흡연도 그래서 예전에 그 선전에 나오잖아요. 애기들 있는 집에서 담배 피면 애기한테도 위해가 가해진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폐암 때문에 나올 때 나오죠. 선전에. 그래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20번. 다음 중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추간판이 좁아진다. 2. 골반이 좁아진다. 3. 가슴이 넓어진다. 4.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5. 팔다리의 피하 지방이 증가한다. 1번이죠. 추간판이 좁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키가 줄어든다.
골반은 넓어져요. 그래서 할머니도 엉덩이 커요, 적어요? 커죠. 그죠? 근 긴장도는 감소하고 팔다리의 지방은 빠져요. 그 대신에 복부하고 골반, 거기에 지방은 증가하는 거죠. 팔다리 지방은 감소해요. 21번 다음 중 파킨슨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기억력 저하는 없다. 2. 말초 신경계에서 서서히 진행한다. 3. 도파민 분비 장애로 인한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4.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떨림이 더 심하다. 5. 안정제, 어지러움증 치료제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 정답은 3번의 도파민 분비 장애죠. 도파민이 파도, 도파민이 증가, 감소. 증가. 파킨슨 어르신 도파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야 돼요. 그러면 없어서 먹어요, 있어서 먹어요? 감소죠. 약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파킨슨 환자들은, 이 어르신들은 도파민하고 안정시 떨림이 주로 나온다 그랬죠. 안정시 떨림. 안정시 떨림 뭐야? 가만히 있어도 떨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더 떨림이 심하다 그랬죠. 도파민 분비 장애예요.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되니까 도파민 제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질환은. 파도. 22번 다음 중 노화에 따른 시각의 변화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눈부심이 감소한다. 2.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5.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향상된다. 4번. 수정체 황화 현상일 때 잘 모르는 색깔은 구분이 안 가는 색깔. 하남보. 파남보라 그랬죠. 무지개 색깔의 뒤에 거. 파남보. 이 색깔, 비슷한 색깔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색깔 나오면 이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고, 눈부심은 증가. 눈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인공 눈물 넣고, 각막 반사도 줄어든다 그랬죠. 23번 다음 중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후각기능 증가. 2. 위액의 산도 저하. 3. 구강건조증 감소. 4. 혀 돌기세포수의 증가. 5.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정답은 소화기계. 2번. 네, 2번에 위액의 산도가 저하가 돼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돼. 노인분들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소량씩 드시잖아요. 위액의 산도가 저하가 된다. 그 다음에 24번 다음 중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습관으로 바람직한 것을 고르시오. 1. 낮 시간에 일광욕을 한다. 2. 겨울철에 빙어 얼음 낚시를 하러 간다. 3. 목이 따뜻하게 목티를 입도록 한다. 4.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피한다. 5.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동작을 지속한다. 4번. 4번이죠. 녹내장은 안압이 문제가 있어요. 안압이 오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구나무 서기, 무거운 물건 들기 이런 거는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5번 애완견을 만지던 대상자가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한다. 이때 의심되는 질병을 고르시오. 1. 천식 2. 폐렴 3. 폐수종 4. 폐결핵 5. 만성기관지염. 1번. 천식이죠. 알레르기, 개털에 대한 알레르기, 고양이 털, 꽃가루 알레르기 이런 사람들은 숨쉬기 힘들어지죠. 천식이에요. 26번 최근에 대상자가 가족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집이 아니라고 하며 날짜, 계절, 밤낮을 착각한다. 이때 의심할 수 있는 인지기능 장애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언어장애 2. 기억력 장애 3. 주의력 장애 4. 진압력 장애 5. 이해력 장애. 4번. 진압력이죠. 진압력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27번 다음 중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가능한 소변을 참도록 한다. 2.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3.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4. 따뜻한 커피를 자주 마시게 한다. 5.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3번. 네,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소변은 참으면 안 되고, 낮에라도 기저귀를 채우면 안 돼요. 화장실 가서 소변을 계속 보아야 되고,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이 아니라 많은 음식. 뭐 때문에 그래요? 변비 예방. 변비가 있으면 안 돼요. 변비. 28번. 대상자의 질환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1. 당뇨병 발기부전. 2. 심근경색 성욕구 감소. 3. 자궁적출술 성기능 감소. 4. 알코올 중독 성기능 증가. 5. 전립선 절제술 성욕구 감소. 1번. 1번에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유발한다 라고 했어요. 29번. 다음 중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자신의 우울증을 자각하기 쉽다. 2.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3.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4.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발견한다. 5. 장기 기억력이 좋아진다. 정답은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하죠. 우울증 하면 뭐예요? 불면증. 불면증, 괜히 체중 감소가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생각을 했죠. 식욕부진. 식욕이 없으니까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체중이 감소가 된다. 체중 감소.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체중 감소. 그러니까 이런 머리 아프고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하고 그리고 무기력해져. 무기력해져요. 30번. 다음 중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의 식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식사량을 늘린다. 2. 단순 당질을 섭취한다. 3. 지방이 많은 육류를 섭취한다. 4.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섭취한다. 5. 국찌개 등의 국물을 섭취한다. 4번. 네, 잡곡밥을 섭취한다 이죠. 31번. 언어장애 대상자와 소통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소음이 있는 곳에서 대화한다. 2. 잘 표현했을 때는 칭찬하지 않는다. 3. 대상자가 말을 하는 동안 대답을 준비한다. 4.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는 대상자 뒤에서 말한다. 5.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예, 아니요 등으로 대답한다. 5번. 네, 5번이죠. 32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대상자가 요즘 들어 몸이 여기저기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이때 요양보호사가 뭐라고 공감적 반응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1. 어디가 많이 아프신가요? 2. 그동안 잘 참으셨잖아요. 3. 아프시면 병원에 가셔야죠. 4. 많이 아프시니까 힘드시죠? 5. 연세가 많으시니 아프신 것이 당연해요. 4번. 네, 4번이죠. 이 대상자가 아프다고 했어요. 그럼 아픈 거를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아프시니까 힘이 드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33번. 대상자 가족과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대상자보다 가족의 의견을 우선한다. 2.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수시로 주고받는다. 3. 가족의 요청사항을 직접 판단하고 결정한다. 4.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경우 업무를 중단한다. 5. 대상자의 행동 중 부정적인 부분은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2번. 네,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수시로 주고받아야 돼요. 네. 가족과 의견이 상충할 때는 싸우거나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시설장한테 보고한다요. 경청을 할 때 방해가 되는 요인을 고르시오. 1. 말하는 순서를 지킨다. 2. 혼자서 대화를 독점하지 않는다. 3. 오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듣는다. 4.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한다. 5. 상대방의 감정을 짐작하여 조언한다. 5번. 네, 방해되고 틀린 거 찾는 거죠. 5번에 감정을 짐작해서 조언하는 거가 틀리는 거죠. 35번.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업무보고 형식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구두보고. 2. 사건보고. 3. 서면보고. 4. 원래회의보고. 5. 정기업무보고. 네, 1번. 구두보고죠. 구두보고. 사안이 가벼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워요.
그럼 그냥 전화로 해가지고 구두보고할 수 있고 또 이제 수치나 이런 거를 써야 된다.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려야 될 상황이 있는 거는 서면 보고죠. 서면. 36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지의 종류와 기록과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1. 상담일지,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 2. 인수인계서, 상담 내용 및 결과. 3. 사고 보고서, 대상자의 욕구 사정. 4. 상태 기록지, 섭취, 배설, 목욕 등의 상태. 5. 급여 제공 계획서,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 4번. 4번 이제 섭취, 배설, 목욕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상담 일지의 상담 내용 및 결과라는 거고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는 사고 보고서죠. 그렇죠? 급여 제공 계획서가 아니라 급여 제공 기록지. 급여 제공 기록지에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37번 경관영양으로 식사가 제공되어야 하는 대상자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편식하는 대상자. 2. 연화장애 대상자. 3. 치아가 없는 대상자. 4. 식사를 거부하는 대상자. 5. 의치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2번. 연화장애 대상자죠. 38번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레몬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를 제공한다. 2.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3. 식사 중에 숨쉬기 어려워하면 물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5.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 5번. 네, 5번이죠. 레몬 소스는 신맛 나는 음식은 뭐라 했어요? 침이 고여서 사례를 걸리게 하기 때문에 신맛 나는 음식을 주면 안 되고 상체를 높이고는 맞아요. 네, 턱을 든 게 아니라 턱을 당긴 자세이다. 식사 중에 숨쉬기 어려워하면 보고한다. 음식물은 다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요. 앉아서 상체를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 5번이 답이 되겠죠. 39번 식사를 제공할 때 영양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고르시오. 1. 흡연 대상자. 2. 녹내장 대상자. 3. 연화곤란 대상자. 4. 청각장애 대상자. 5. 언어장애 대상자. 3번에 연화곤란 대상자가 식사를 잘 못하니까 사례가 걸려서 그래서 영양 부족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40번 다음 중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바지를 내린 후 면도깨를 덮는다. 2. 기저귀 안에 속기저귀를 덧대어준다. 3. 오염 방지를 위해 상하의를 모두 벗긴다. 4.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5.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 교환한다. 4번. 4번이죠. 기저귀를 버릴 때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려야 되고 채울 때는 안쪽 면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면도깨를 덮은 다음에 바지를 내려야 되는 거고요.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야 되는 거죠. 옆으로 돌려 눕히는 거는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예요. 41번 다음 중 배뇨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배뇨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변기를 따뜻하게 해준다. 2. 하복부에 힘을 빼도록 한다. 3. 차가운 물을 회음부에 흘려준다. 4. 배뇨할 때까지 변기에 앉혀 놓는다. 5.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면 안 된다. 1번이죠. 따뜻하게 관략근을 좀 이완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을 회음부에 흘려주고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되겠죠. 배뇨할 때까지 변기에 앉혀 놓는 게 아니라 변이가 다시 생기면 그때 다시 변기에 앉혀주면 되겠죠.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이동변기로 옮겨 앉힐 때 이동변기의 위치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그림 보세요.
5번. 5 3. 몇 번? 4번이요? 거꾸로? 아니. 3번. 나는 1, 2, 3인 줄 알았더니 1, 2, 5는.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잘 보고 답하셔야 돼요. 옆으로 1, 2, 3이 아니라 위아래 위아래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왼쪽이 마비예요. 그러면 변기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건 몇 번? 2번이요? 아니. 이렇게 파랗게 색칠해 있는 쪽이 마비예요. 왼쪽이 마비라고요. 왼쪽은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몇 번일까요? 헷갈려요? 네. 5번이 맞는데. 30에서 45도 각도로 해서 왼쪽이 편마비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자가 협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30에서 45도의 각도로 해서 여기 양쪽이 마비면 대상자가 협조가 안 되죠. 아니면 대상자가 협조가 안 될 때는 평행으로 놔야 되는 거죠. 근데 협조가 될 때는 30에서 45도 각도로 해줘야 되겠죠. 5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43번. 기저귀 사용을 도울 때 젖은 기저귀는 빨리 새 것으로 갈아줘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2.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3. 요실금 횟수를 줄이기 위해. 4.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5. 기저귀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4번. 네, 피부 손상이죠. 피부 발진이 생기다가 이게 욕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새 기저귀로 갈아줘야 되겠죠. 44번 손톱과 발톱을 깎아줄 때의 모양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몇 번이에요? 이거 잘 봐야 돼요. 2번. 위아래예요. 다시 1, 2, 3, 3번. 4, 5. 숫자를 잘 보시라고요. 3번. 네, 무조건 가로로 보시면 안 돼요.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몇 번이에요? 네, 3번이죠. 3번. 그 다음에 45번. 다음 중 대상자의 입안 닦아내기 순서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윗니와 잇몸, 아랫니와 잇몸, 혀, 입천장, 볼 안쪽. 2. 윗니와 잇몸, 아래쪽이와 잇몸, 볼 안쪽, 혀, 입천장. 3. 윗니와 잇몸, 아래쪽이와 잇몸, 입천장, 혀, 볼 안쪽. 4. 아래쪽이와 잇몸, 윗니와 잇몸, 입천장, 혀, 볼 안쪽. 5. 아래쪽이와 잇몸, 윗니와 잇몸, 혀, 입천장, 볼 안쪽. 3번. 네, 위아래라 했죠? 윗니와 잇몸, 위아래. 그 다음에 입천장, 혀, 위아래. 그 다음에 나머지 볼 안쪽이라 그랬죠. 46번. 다음 중 앞이 막힌 상의를 입은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머리, 오른쪽 팔, 왼쪽 팔. 2.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3.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4.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5.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왼쪽이 편마비예요. 4번. 벗건.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이죠. 네, 왼마 벗건.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막힌 거는 가운데가 머리. 예. 47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창문을 열어놓는다. 2. 능가기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3. 뒷머리는 목을 좌우로 돌리며 헹군다. 4.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5.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자연 건조시킨다. 정답은 네, 뒷머리는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군다 그랬어요. 창문은 닫아야 되고 닫아 놓는다. 눈에는 수건, 귀는 귀마기 솜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귀마기 솜.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보고한다.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에는 자연 건조가 아니라
헤어 드라이어로 말린다. 헤어 드라이어로 말린다. 48번 다음 중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침상머리를 높여 앉힌 후 입힌다. 2.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 후 벗긴다. 3. 좌우로 체위를 변경하며 한쪽씩 벗긴다. 4.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꺼번에 벗긴다. 5. 한 손으로 대상자의 허리를 지지한 후 입힌다. 엉덩이를 들 수가 없어요. 3번이죠. 엉덩이를 들 수 있으면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세운 후 벗기면 돼요. 이거는 엉덩이를 들 수 있는 이렇게 나오면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세워요. 근데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좌우로 체위를 변경하면서 한쪽씩 벗기면 돼요.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예요. 49번 등에 상처가 있는 대상자가 등이 아프다고 호소할 경우 취해 주어야 할 자세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2, 3, 4, 5가 위아래예요. 네, 4번 복위 엎드린 자세 복위. 5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돕기 자세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앞에서 보조하든 옆에서 보조하든이에요. 오른쪽이 불편해요. 몇 번일까요? 오른편이 마비. 오른편. 몇 번이에요? 답을 얘기하다가도 이렇게 몇 번이에요? 몇 번이 자꾸 물으면 내가 틀렸나? 2번이요. 2번이요? 네. 오른쪽이 마비라니까요. 2번은 지금 왼쪽 다리를 대고 있어요. 4번이죠, 4번.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답을 얘기하고도 몇 번이야, 몇 번이 자꾸 물어보면, 이거 아닌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옆에서 보조할 때, 요양보사의 왼발이 대상자 발 뒤꿈치로 가야 돼요. 그리고 손의 위치는 맞았지만, 왼손은 어깨가 아니라 허리죠, 허리.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그쵸? 틀렸고, 여기는 오른쪽이 마비인데 왼쪽에. 이 사람은 만약에 왼쪽이 마비다 그러면 이 그림이 맞아요. 손도 허리에 가 있고, 여기 한 손은 대상자의 무릎을 눌러줬는데 문제는 여기가 마비라는 거죠. 마비되어 있는데 가야 돼요. 이건 앞에서 보조할 때 얘는 뭐예요? 왼쪽 발을 눌렀잖아요. 오른쪽이 마비라고 그랬으면 오른쪽 발을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4번이 맞는 거예요. 51번 협조가 가능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경우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오른쪽 편마비예요. 2번. 네. 2번이죠, 2번. 네. 요양보호사 손은 어디가 있어요? 한 손은 어깨. 어디 어깨로 가 있어요? 허리. 그거는 옆으로 온 게 위로 올리는 거 지금. 요양보호사 한 손은 침상면, 한 손은 대퇴.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이 사람은 이거 당기고 다리를 밀 것이고 요양보호사는 이쪽 손에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대퇴 밑에 엉덩이 있는데 그래서 위로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 위로 올라가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사람 위로 올리는 거예요. 52번 다음 중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가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나 대상자의 마비 즉 어깨와 몸통을 부축해준다. 다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을 내려앉게 한다. 라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린다.
처음엔 뭐예요? 나. 잠금장치. 마지막은? 다. 그러면 가하고 나 중에서 누가 먼저예요? 몸통을 부축해 주는 게 먼저예요? 손으로 바닥을 짚는 게 먼저예요? 몸통을 잡아줘야지 안심하고 바닥을 짚겠죠. 그쵸? 그러면 2번. 그쵸? 라나 가다. 그쵸? 1번 휠체어 잠금 장치. 그 다음에 발바닥을 내려놨으니까 어깨와 몸통을 부축을 해주며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는다. 5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갈 때의 순서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왼쪽 다리 계단 손잡이 오른쪽 다리 2.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계단 손잡이 3. 오른쪽 다리 계단 손잡이 왼쪽 다리 4. 계단 손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5. 계단 손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정답은 네, 5번이죠. 지팡이 대신에 계단 손잡이에요. 지팡이가 나오면 지팡이가 맨 앞이고 계단 손잡이가 나오면 계단 손잡이가 맨 앞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지마건. 54번 화장실까지 이동하기 어려울 때 용변을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용구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이동변기 2. 이동욕조 3. 간이변기 4. 배회감지기 5. 자세변환용구 이동변기죠. 이동변기는 서거나 화장실까지는 가기 힘들지만 서거나 앉을 수 있는 대상자는 이동변기를 사용을 하라고 그랬죠. 간이변기는 뭐예요? 침상 배설할 때. 55번 다음 중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함께할 동료가 있는지 확인한다. 2. 경제적 능력 상태를 확인한다. 3. 보호자에게 업무 대행 목적을 확인한다. 4. 대행 업무의 대행이 가능한 해당 업무의 대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5. 가족이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네, 해당 업무의 대행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56번. 대상자에게 가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할 때 기본 원칙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대상자의 잔존 기능을 최대한 억제한다. 요양보호사가 계획한 우선순위대로 제공한다. 일상생활 서비스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지원한다. 신체활동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신체활동만 지원한다. 신체활동 지원이 필요 없는 대상자에게는 일상생활만 지원한다. 네, 5번이 답이죠. 네. 재가 대상자의 식기 및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척한 식기는 젖은 채로 포개어 보관한다. 2. 악취가 나는 싱크대 배수구는 알코올로 닦는다. 3. 삶을 수 없는 수세미는 한두 번 사용하고 버린다. 4.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냉동 보관한다. 5. 냉장고 청소할 때는 식품을 아이스박스에 얼음과 함께 보관한다. 네, 5번이죠, 5번. 네. 58번 다음 중 저작과 연합곤란 대상자의 식사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식사 후 바로 눕힌다. 이 밥은 물이나 국에 말아 먹는다. 3. 물을 마실 때 좀 더 증진제를 사용한다. 4. 정면을 보게 하고 턱은 약간 위로 당긴다. 5.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으면 물이나 국을 마신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연하곤란. 연하곤란을 보셔야 돼요. 네, 3번에 물을 마실 때 점도 증진제를 물에도 섞어야 돼요. 점도 증진제.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보다는 요플레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걸쭉해지는 그러면 목 넘김이 쉬워서 사례가 덜 걸려요.